김대식, 김두식 형제의 공부 논쟁이라는 책입니다. 김대식, 김두식. 글자 물리학자와 삐딱한 법학자 형제의 공부 논란이. 둘이 형제인 모양이네. 공부 논란이요? 네, 형제이시고 되게 그 김대식이라는 분은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이신데 누군데 그 왼쪽에? 네, 여기 보면은 이분은 아. 이렇게 해도 되나? 그리고 또 여기 아래쪽에 계신 분은 동생분이신데 아, 조금 안 닮았어요. 안 닮으셨는데 이게 성향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내가 좀 보니 김대식님은 잡스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야. 잡스적이면서 그 현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완전히 그러니까 놀 때 어릴 때는 여기 이제 여기 그런 내용이 나와. 어릴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나오는데 이제 공부를 좀 못했대. 근데 어떻게 서울대 물리학과를 갔나. 근데 이 양반은 이제 그거야. 물리학과는 늦게- 원래 천재들만 가는. 그치, 천재긴 천재야. 왜냐면 둘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걸 지금. 그쵸.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그 이 작가를 소개를 하자면은 나는 이제 이 책을 왜 선택을 했냐면 우리나라 이제 교육이 이거 내가 어떻게 뭘 클릭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육에서 있어서 이 우리가 얘기하는 기득권층이 그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비판적인 것들, 그다음 모순점, 그런 자신들의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남의 자식한테는 한국에서 공부해라, 뭐 여기 와라 저기 와라 이러는데 자기 자식은 사실은 한국에서 교육시키지 않잖아요. 다 해외로 보내잖아. 이게 그런 것들이 도대체 이제 무엇을 어떤 정신 상태에서 기반을 해서 또 사회적인 거에서 본인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또 이 김대식 교수 같은 경우는 원래 본인 스스로가 뭐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강남 엘리트라고 할 수는 서울에서 살긴 살았는데 그 금수저는 아니지. 스스로 혼자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까지 엄청 놀았는데 되게 재밌는 건 늘 혼자 남의 집 한 7, 8군데 돌아다니다 보면 늘 혼자 밤에 늦게 아무도 놀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혼자서 쓸쓸하게 만화 보다가 성인 만화도 막 보고 뭐 이러다가 정말 초등학생이 혼자서 그 쓸쓸하고 외로움을 느끼면서 들어온대 항상 집에. 더 놀아줄 사람이 없어서. 없으니까 혼자서. 그러니까 너무 놀았다는 거야. 너무 놀고 싸우고 다니고 때리고 다니고 막 이랬대. 그 반면에 아빠도 거목 대장을 했었지. 그 반면에 이제 동생은 완전 진짜 모범생이지. 그리고 그냥 놀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항상 형은 나가서 놀고, 그런데 동생은 이제 형이 내버려둔 뭐 교과서 같은 거 읽을 게 없으니까 교과서 같은 거 읽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김대식님도 결국에 공부를 잘하게 된 배경이 이제 너무 놀다 보니까 여기 애들이 공부를 잘하면 상도 주고 막 그랬나 봐. 근데 저 기분은 어떤 기분이니까 이제 하도 놀았으니 이제 공부도 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근데 그게 사실은 중학교 때까지는 스스로 혼자 그렇게 해도 그 성적이 이렇게 막 그냥 오르진 않는가 봐. 근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전교 1등을 했다 하더라고. 그것도 무슨 서울에 있는 대성고? 되게 대성고등학교? 저기 우리 친구 대성고등학교 나오는 애인데. 그러니까 이 1등의 세계가 이렇게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사람의 정신세계까지 지배를 하더라는 거야. 자기가 1등을 하니까. 되게 그 1등의 자리가 되게 신기하다는 거야. 그거 한번 1등을 하고 나니까 1등 계속 유지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등이란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테니스나 공부나 나중엔 정신력 싸움이니까 멘탈 게임으로 일종의 문화를 만드는 거지. 밑바닥부터 1등까지 가봤기 때문에 그 기분이 얼마나 그냥 로또 맞은 기분, 그런 기분이었다는 거야. 대하는 게 달랐겠지 뭐. 다른 친구들 모르는 또 혼자 스스로 이제 터득한 노하우도 있고 막 새벽 4시까지 막 수학 미적분 안 되면은 4시까지 붙들고 앉아 있대. 그러다가 이제 오늘 4시까지 했으니까 내일도 4시까지 이러고 자고 그런데 그 전에 초등학교 때까지는 뭐 9시를 넘기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는 늦게 철들어서 늦게 공부를 해서 그래도 이 정도 했지만 사람들은 다 늦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지. 근데 왜
그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 영재교육 막 시키면서 그렇게 해가 좋은 대학을 간들 걔네들이 이 사람이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잖아. 그럼 애들이 다 번아웃 된다는 거야. 30. 번아웃은 뭐야? 그러니까 정신을 놓는데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 너무 에너지가 다 소모된다는 가부화가 건가? 돼가지고 정말 해야 하는 게 원래 자기 주제가 재밌어가지고 결국에는 가고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해서 거기서 자기 창력을 발휘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근데 이미 너무 그 전에 주입식으로 그냥 입시 위주의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정말 대학을 가잖아. 대학을 가면 그냥 공부를 정년도 놓는다는 거야. 공부를 놓는 정년도 다 정해져 있겠다. 뭐 공부할 이유를 모른다는 거야. 이 사람을 통해서 학자 세계는 저렇구나 또 물리학과 교수들 세계는 또 저렇고 또 법학과들은 또 저러네. 그리고 뭐 정치 둘의 생각이 극명하게 다른 게 뭐지? 그 예를 들면 정치에 있어서도 둘은 달라. 이 사람은 이제 김재식 씨 같은 경우는 교수 같은 경우는 그 좌파를 되게 자기가 보는 좌파는 옳은 좌파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비판적인 모양이네.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무엇이든 간에 언론이고 뭐고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되게 강조해.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자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20대를 되게 불우하게 보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박근혜 욕을 하지마. 그리고 좌파가 한 게 뭐냐는 거야. 그러면 좌파가 그러면은 그들이 운동권이었고 이 사람 얘기는 그거야. 그러면 세상을 바꾸게 하려면은 전에 한번 문재인이 한번 미끄러졌잖아. 문재인 2번 대선 해가지고 된 거잖아 이번에. 근데 그 전에 박근혜랑 같이 붙었을 때잖아. 그때 박근혜가 된 이후에 대해서 이 사람 당연히 박근혜 찍었대. 왜냐면 그럼 좌파면은 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바뀔 거고 어떻게 좋아질 거냐는 얘기를 안 하고 박정희 딸이라는 것만 가지고 자꾸 물어뜯어지더라는 거야. 그거는 좌파가 아니었다는 거지 자기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 또 맞는 말인 것 같아. 내가 그때 우리가 사람들이 다녔어. 왜 문제는 안 찍은 줄 알아 그때? 문제는 왜 안 됐냐면 사람들이 정책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하고 나는 나라를 공약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 자기 공약보다는 그 있잖아 상대편 비방하는 거 있지. 그 군부 정권 딸인데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은 군부 정권 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렇게 뭐가 다를 거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좌파가 우리가 생각하는 좌파는 정책 대안 많이 내놨는데. 근데 이제 그때 아마 그거를 비난하는 거가 더 강하게 부각이 됐었겠지. 그러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 근데 또 여기 또 이제 김두식 교수는 그렇게 얘기를 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우파보다는 좌파가 낫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좌파를 더 지지하고 젊은 사람들, 그 젊은 교수들은 대놓고 그런 데는 거야. 좌파 문재인 찍으라고 문재인 찍. 왜냐면 문재인 노파고 뭐 이러잖아. 노무현파고 이러니까 좀 더 뭔가 더 젊고 뭔가 더 새롭고 뭐 이런 게 있잖아. 바꿀 것 같고 뭐 그런데 결국에는 김대식 그냥 뭐 태극기 부대 같은 이런 거를 그렇게 선호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있어서 좌파든 우파든 간에 그러니까 옳은 정치인이 있는가를 보고 뽑는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 그런 부분에서 두 형제는 좀 달라 생각하는 게. 그리고 되게 그게 정치적 강해. 스탠스도 많이 다른 모양이네. 많이 다른 모양이네. 자기는 할 얘기는 하고 뭐 싫은 소리도 좀 들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이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정치인이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그리고 불만이 많겠다. 이 양반은 꼴찌에서부터 1등까지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같은 케이스에 이렇게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은 어렸을 때 놀려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서 스스로 공부할 때가 돼서 공부를 해야지만 정말 제대로 정말 우리나라의 그 일꾼이 되고 성인으로 자라서 자기 자신이 그걸 할 때는 그 직업을 찾았을 때는 그걸 정말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상황이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하는 하기가 거예요. 힘들죠. 이게 좀 약간 새로운 게 뭐냐면 이런 학자들의 세계 그다음에 또 엘리트층들의 그런 문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참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 나는 여기서 좀 화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한국 교수들이 자기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이게 사실이거든. 근데 나는 이거 보면서도 정말 이날에도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 그러면 안 돼. 대통령 가족이 애들을 국제학교 보내면 되겠나? 그건 난 아니라고 봐.
그거는 나는 대통령이고 내 딸은 내 딸이지 이건 아니라고 나는 봐. 그래서 나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 근데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렇거든. 같은 엄마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교육 좋다고, 우리나라 교육 괜찮다고, 이 사람 그래. 교수들한테도 하는 말이 이거 봐라. 이게 아주 그냥 만연해져 있는 이 사고 방식인 거야. 이게 대학 교수가 우리나라에 되게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한대. 최고의 직업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속담 이런 말 있어요. 의사는 처감만 좋고 원래 그러면 장모랑 마누라만 좋은 게 의사고 직업이. 변호사는 또 친감만 좋고 교수는 자기만 좋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게 그 교수의 자리가 참 좋은 자리지 직업으로서 남자들한테. 아, 그럼 뭐 꼬박꼬박 나오지 잘리지도 않지. 그 다음에 뭐 그런 게 없잖아. 그 다음에 뭐 이공대 쪽에는 프로젝트 받아서 돈도 벌어요. 그리고 한국 교수들은 우리나라에 몸을 담고는 있지만 한쪽 다리는 다 외국, 그게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에 다 몸을 담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대학 박사 학위를 밟은 사람을 대학 교수를 안 써준대. 참 희한한 일이래. 이게 문제라. 국내 대학 박사 이렇게. 안 써준대.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교육 시스템이 정점에서 이러면서 자기 자녀는 외국 교육 시스템 맡기는 거래. 말이 안 된다네. 이 사람은 말이 되냐. 첫째 왜 그러냐. 남의 자식에게 한국 대학 교육 괜찮다고 얘기하려면 첫 자식도 거기서 교육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제 못하게 대통령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야. 약간 그래서 동생이 되게 걱정을 해. 형이 왕따 당하면 어떨까. 형이 막 싫은 소리 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떨까. 아니 비판은 건전한 비판은 필요하지. 객관적인 비판도 필요해. 근데 저 근데 위치면은 대안을 내놔야 돼. 근데 이 책은 이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 책이 아니야. 이건 자기는 대학을 자기가 뭘 했다, 뭘 하고는 있겠지만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지금 현실을 비판하는 거지. 근데 나도 여기서 이런 얘기를 조금 내가 아쉬운 부분을 뭐라고 썼냐면 비판적인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 참 많아. 나도 그래 진짜 그래요. 정말 진짜 이거 안 돼. 진짜 우리나라 큰일 났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그러면 시켜야 되는가. 그 방향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이 머리 좋으신 분이 이 사람은 교수 아니야. 대안을 냈으면은 그러니까. 더 많이 좀 냈으면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나는 좀 생각을 했는데 그런 예를 아쉬움이 들면 있어. 논쟁을 하면은 내 생각은 이래. 그러니까 약간 논쟁 같은 게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교 평준화를 할 것인가, 에 관한 문쟁을 두 교수가 형제지만 허심탄회하게 얘기한다면은 그 중에서 선택의 여지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사실은 얘기를 이렇게 듣고 보면은 김대식 씨가 이제 교수가 어떻게 보면 인터뷰식으로 김주식 씨가 질문을 하면 김대식 씨가 대답을 하는 약간 동생이 그런 대답하는 형식이야. 아니 동생이 아니라 어. 형이 대답을 하는 그런 형식이야. 그러니까 동생은 이제 약간 수금도 약간 인터뷰하는 그런 입장. 그래서 자기는 나는 뭐 완전 달라가지고 형 생각이 난 달라 뭐 이렇게 얘기 비판하고 뭐 서로 그러는 게 아니고. 근데 나는 이제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깨우쳐야지만 나중에 정권을 누구한테 투표를 줄 건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난 생각하거든. 우리나라가 그러잖아. 치안도 좋고 살기도 좋아. 사람들 인심도 좋고 제일 안 좋은 거 정치와 교육이 제일 나쁘다. 거기에 저 표지가 공부 논쟁인데 그럼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대해서 주로 얘기한 건가? 아니야 뭐 앞에는 이제 자신들의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뭐 정치가 나왔다가 또 중간에는 뭐 이제 본인의 어떤 자기가 공부를 못했지만 결국엔 공부를 어떻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의 인생 얘기도 하고. 인생 얘기도 나와가지고 이제 뭐 서울대학교에서 교수까지 될 수 있었던 그게 장학제도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했는데 혜택을 되게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그 버클리 대학교 물리학과로 갔더라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엄마들이 모르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해서 만약에 학자를 키울 거면 내 자녀를 여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코스를 밟아서 어떤 코스를 밟아서 이렇게 갔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교수가 되려면 음. 외국에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밑에서 박사학위 이 사람이 그랬대. 그 교수 그 뭐 대학원생도 불러모아서 강연도 많이 하고 다녔는데 아니 교수 시켜줄 것도 아니면서 박사과정을 왜 만드냐고 그런 비판도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 사실은. 그냥 돈 장사지 그냥 상업적인 거지 그 또한. 대학원 다음에 지금 그냥 앞마인이 좀 잘. 듣고 있어. 그리고 교수들이 자기가 되게 자신이 학위를 받거나 연구했던 동네에다가 자기 자식을 보낸대. 그러면 하버드대 나왔으면 애들도 매사추세츠 뭐 캠브리지 쪽 동네로 보내고 그럼 그 교수들이 지도 교수들이 있어가지고 편의 제공을 많이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공동 연구를 하잖아. 그러면은 이게 무관하지 않은 게 그런 식으로 종속되는데 동네에서만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쪽 교수진하고 또 같이 연구하고 같이 해야 하는 일이 생긴대. 그렇게 되면은 우리 연구가 아니라 우리 학문이 그 해외에 그거랑 종속돼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더라고. 그래서 온전히 우리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순수 토종 한국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오히려 인도 사람이 그러니까 김대식 씨가 한 말이야. 인도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아가지고 이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어? 그럼 이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서 받은 거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그 제도를 그대로 다 해서 연구를 해서 한 거니까 이뤄낸 거니까 성과를. 그건 어떻게 그거를? 그럼 미국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졸립지리 언니. 엄마 근데 이거 끝나고도 일해야 돼 엄마? 아유 자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래 한 번쯤은 읽어볼만 하겠네. 무슨 생각을 갖고 입시제도의 있는지. 문제점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했어. 우리나라 입시제도 아래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좀 심하게 말하면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이게 왜 근데 뭐 창의적이지 못하고 체제 수능적일수록 좋은 성적을 거두잖아 우리나라는 공부가. 근데 창의적인 거는 사실은 있잖아. 일부 천재 이외에는 다 그 교육에 매몰되는 것 같아. 그렇잖아. 창의 교육을 시켜줘야지. 내가 이스라엘 갔을 때는 야 저렇게 공부하면 애들 되게 생각 많이 하게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어릴 때부터. 예를 들면은 내가 간 데가 옥상 한 초등학교 다 돌아다녔는데 옥상에 가니까 애들이 이 쉽게 말하면 한글 공부 같은 거야. 자기네들 나라 공부를 하는데 이걸 그냥 우리는 그렇잖아. 자 기역 니은 이렇게 가르치잖아. 걔네들 놀이로 해. 놀이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근데 우리나라도 유치원 교육 같은 경우는 많이 발전했어. 그래서 뭐 주식으로만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가서가 문제인 거지 사실은. 우리나라가 중학교육이 이전에 얘기하는 거야. 15살이면 중학생이잖아. 중학교에서 애들을 갖다 놓고 그때부터 고등학교 비평준화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딱 주의식 공부를 딱 정해놓고 목표 정해놓고 하는 거가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좋은 고등학교나 좋은 대학교를 가려면 전형을 바꿔야 된다. 예를 들면은 이 지식을 찍기가 아니라 내 말을 표현하고 논리적으로 내가 프로젝트를 수행하. 그 이스라엘이 그렇더라니까. 중고등학교 가니까 애들이 프로젝트별 수업을 옛날부터 하고 있었대. 애들끼리 논의하고 뭐 그 다음에 서로 발굴해낸 거 정리하고 발표하고 이런. 그럼 애들이 프로젝트로 기여도와 그 팀에 따라서 점수가 다 다르게 가. 그걸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구나. 뭘 해야 될지를. 그리고 스스로 정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는 그냥 주입식이라는 게 뭐야? 자, 지금부터 따라해봐 하잖아. 많이 외우고 많이 하면은 그냥 좋은 점수 받아 좋은 대학교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험의 기준을 바꿔준다면은 그거 따라갈 수밖에 없지. 발표 능력이 60%야. 그건 뭐 내 생각을 발표하는데 그냥 외워서 할 수 없잖아. 그럼 그 전에 독서도 해야 되지,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도 키워야 되지, 남하고 대화하는 법도 배워야 되지. 정말 낭비. 그 소리를 엘빈 토플러도 옛날부터 했잖아. 우리나라 애들이 쓸데없는 공부를 하고 있다고, 시간 엄청 할애하고 있다고. 근데 이제 여기서 김대식 씨는 결국에는 뭐냐면 되게 좀 다이렉트, 자기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거. 우리나라에 지금 이 입시제도가 있잖아. 입시제도가 되게 막 그렇게 하잖아. 막 무슨 학종식으로 막 하잖아. 이런 것들이 막 특기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애들 뭐 이게 싹 다 대학 교수들을 비롯한 기득권층 애들을 명문대학 보내기 위한 프로젝트래.
그게 다 했잖아. 교수들 그다음에 좀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으니까 만질 수 있으니까 공부 그렇지. 내재할게요. 공부 못해도 그렇게 그러니까 해가지고 보낼 수 지금 있으니까. 저번에 한번 그 있잖아 사건 되게 크게 터졌잖아. 저 시험지 빼돌리고 뭐 하면서 신문연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학부모들이 야 이게 더 큰 문제다. 가만히 있던 사람도 이제 알게 된 거지. 아 그게 이제는 가장 더 큰 문제가 멀어지는 아니라 아빠 조국 문제야. 그래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뭐라고? 조국 왜 또 애들. 조국 문제까지 가나 그게.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예민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건 내 생각이야 그거는. 왜냐면 조국 애들이 공부를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아이 그때 어? 터질 때하고 지금은 다른 그 조국은 나중에. 아니라니까 그러네. 참 사람들이 왜 지금 당신은 되게 있어 편향돼 있어. 당신은 되게 편향돼 있어. 뭐 조국한테 뭐 얻어먹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뭘 얻어먹어 내가. 아니 근데 왜 조국에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점수가 떨어진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야. 이 사람아 내가 얘기했던 거는 숙명여대에 답지 빼돌린 얘기를 한 답지 거고. 빼돌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 그건 솔직히 안 맞는 말이야. 왜냐면 지금 내가 얘기하려는 건 뭔 얘기인지 다 들어보지도 않고 뭐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여기서 지금 학종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실력이 안 되는 애들인데도 그게 객관사가 없잖아. 객관화는 성적인 객관한데 그냥 단순화 시켜야지만 그게 딱 거기서 뭐 몇 점이고 몇 점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오면 그걸로 가면 되는데 거기에 무슨 수행평가네 뭐네 뭐 별의별 게 다 들어가잖아. 뭐 무슨 자기 무슨 특기한 거 이런 걸로 집어넣기 시작하니까 조국 애들 무슨 논문 썼네 뭐하네 뭐네 그 이름 다 올려가지고 그렇게 계속 들어간 거 아니야. 그 때문에 난리 난 거 아니야. 그게 다 조작돼서 했니. 조국 애들이 무슨 논문 썼니 이름을 올렸다는 도 그 다음에 뭐 애들 봉사활동 그거 일부러 저거 해가지고 상장 줬다느니 그 도장 파가 줬다느니 다 그 문제가 거기서 나온 문제 아니나. 원래 시작은 그 문제는 아니었지. 근데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아줌마들한테 돌맞아. 아줌마들이 지금 지네들 자식 새끼들 조국이 어떤 사람이야. 집안이 좋잖아. 사학재단 아니야 거기 다. 다 그렇게 또 돈 많은 집안에서 자기 자식도 돈 있으니까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저기 국회의원들 대부분 기득권층이 그렇게 하지. 다 스카이 다 나와갖고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나 나랑 생각이 다르면 에이 그렇게 생각하나? 그럼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렇게 해야지 뭘 쪼글쪼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기분 나빠 나는 그렇게 얘기하면. 잠이 학계네 그냥 뭐 또 저국 얘기 나오면 왜 거기서 목소리를 그렇게 높여? 아니 그거 뭘로 그 저기 있잖아 나는 지금 내 앞에 문재인이 있어도 난 똑같이 얘기할 거야. 대통령이 그런 거는 빨리빨리 잘 끊어내고 잘 잘라내야지. 뭐 대도 않게 대통령이 뭐 이제 자기 마음에 진 빚 갚으라고 그 자리에 아직 앉혀놨어? 밝혀지지 않은 얘기가 많고 윤 아빠, 지금도 자, 수사 중이야. 아니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조작된 건 아니야. 그거는 사실이야. 그게 있잖아 사람들이 저놈도 그렇고 저놈도 그렇고 저놈도 그런데 그래가지고 조국한테 뭐라 그러냐 라고 비판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맞는 말일 수도 아니 있어. 뭐 도의적인 근데 책임이 그거는 있다면은 비판을 받아야지. 그리고 불법적인 것 있다면은 벌을 받아야 되는 그거는 거고. 다 나온 얘기야. 그 도장. 근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 아우 니온 아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니온 아빠 그런 얘기 하지만 지금 사람들도 다 바보는 아니야. 아유 저렇게 참 너무 저래.